안녕하세요. KCR 초대석의 한우성입니다. 지혜로운 이 하나가 용사들이 지키는 성읍에 초올라가 그들이 믿는 요새를 허물어뜨린다. 잠언 2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이 하나가 용사들이 지키는 성읍에 초올라가 그들이 믿는 요새를 허물어뜨린다. 라는 성경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뉴질랜드에 정착하는 이민자들에게 본인들이 선호하는 언어로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인포나우입니다. 오늘은 인포나우의 김혜정 상담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방송에 굉장히 오래간만에 나오셨는데요.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예, 네. 진짜 오랜만이죠. 예, 진짜 오래간만이네요. 예. 네. 이제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요. 예, 김혜정 상담님이 그 개인 소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개인 소개요. 어떤 거 말씀드리는 게 좋을지 저도 생각을 좀 해야지 되겠는데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 2004년 정도부터 이제 CAB라는 곳을 시티즌스 어드바이스 뷰로라는 곳에서 봉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서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CAB 랭귀지 커넥이라는 곳에서 2008년부터 일을 하다가 이 사무실이 문을 닫았습니다. 작년에요. 네. 그래서 이 문을 닫으면서 인포나우라는 곳이 새로 생겼고 거기에서 지금 이제 2월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하여튼 그 많은 그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예, 이걸 한번 간략하게 좀 해주시죠. 뉴질랜드 사시면서 궁금한 거 다 하시면 되는데 그냥 뭐 제목으로 말씀드리면 뭐 복지라든가 세금, 고용 문제, 그리고 의료, 소비자 권리, 주택 구입하는 거, 또 임대주택 규정 같은 경우 있죠. 세입자. 그리고 워킹 할러데이 비자 가진 분들 플래팅 많이 물어보시고요. 교육, 그다음에 또 가족 문제 상담이라든가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 뭐 전기 요금 어떻게 내는지부터 이런 그냥 간단한 거부터 뭐 큰 문제까지 다 상담하실 수 있으세요. 네. 예. 네.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민분들이 인포나에 문의를 해야 한다면은 예, 어디로 하면 되겠습니까? 전화번호는 0800-869-007이거든요. 한국어가요. 그러니까 네. 나라별로 이제 여러 나라 말로 상담이 가능한데 다른 나라는 다른 번호고요. 한국어는 요 번호로 하시면 되고요. 이제 업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이제 0800-869-007이군요. 네, 이로 연락하시면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말씀해 주실 그 유익한 정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뉴질랜드 연금제도 설명드리려고요. 많이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연금제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요즘 그 뉴질랜드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연금 수령 나이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논쟁이 있는데요. 예, 현행 그 뉴질랜드 연금 대상 그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 지금 현재는 바뀐 게 없어요. 진짜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딱 정의를 내리셨어요. 최근에 바뀌었잖아요. 하면서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은 65세예요. 이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존 키가 옛날에 내셔널 파티가 이제 정부였을 때 존 키가 처음에 아나운스를 했거든요. 내가 집권하는 동안은 수상으로 있는 한은 안 바꾸겠다 연금 나이를.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레이버 파티에서 연금 나이 바꿔야지 된다를 내내 외쳤어요. 네. 그때 나중에 빌 잉글리시가 수상이 되면서 빌 잉글리시가 연금 나이를 바꾸겠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레이버 파티에서 무슨 소리야 왜 바꿔 이렇게로 돼서 지금 다시 레이버 파티가 정부가 됐는데 네. 안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바꿀 계획이 없죠. 왜냐하면 표를 잃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바꾸고 있지 않은데요. 언젠가는 바뀌겠죠. 전 세계 추세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는 65세 변한 게 없습니다. 네. 없고요. 그다음에 뉴질랜드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여야 되고 이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시민만 받냐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민권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아니고 그냥 영주권 가지고 계신 분들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하셔야지 돼요. 네. 뉴질랜드에 거주하시는 분이 받으실 수 있지 해외에 계시는 분이 받으실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다른 조건을 만족시켜야지 되는데 그게 20살 이후에 최하 10년을 거주하셔야지 돼요. 뉴질랜드에서. 그러면서 그 10년 중에 50살 이후에 최하 5년을 거주하셔야지 됩니다.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은 이렇게 좀 연금 수령
할 수 있는 게 늦어질 수는 있어요. 네, 그렇군요. 아예 못 받지는 않지만요. 그걸 맞출 때까지 못 받을 수 있다라는 네. 거죠. 예. 예, 한번 그 예를 들면은 아마 또 이해가 더 쉴 것 같은데요. 한번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주시죠. 이제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20세 이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20살까지 살다가 해외를 갔어요. 20살쯤에. 그러면은 20살 전에는 20년을 살았지만 20살 이후에는 아직 상기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65살에 만약에 돌아와요. 그 사람이. 그럼 20살 이후에 뉴질랜드에서 상기간이 없으니까 10년이 있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죠. 65살이 됐어도 75살이 돼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뭐 한 20살에서 한 2, 3년 살다가 다 해외로 갔어요. 해외 갔다가 한 60살쯤 왔어요. 그러면은 65살이 됐을 때 아직 10년이 안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모자라는 그거를 만족시키고 나야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제 한국 분들 같은 경우 이민 오신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민 오셨는데 이민을 만약에 50살에 오셨어요. 그리고 내내 뉴질랜드에 계셨단 말이에요. 65살 될 때까지. 그러면은 그냥 바로 65살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그 각각 개인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을 잘 계산을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분 이런 거 많이 말씀해요. 50살 이후에 5년이라니까 50살 이후면은 10년을 안 맞추고 5년만 맞춰도 되는 거냐고. 예.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네. 50살 이후에 왔어도 10년은 기본인데 그러니까 그 전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뉴질랜드에서 태어나신 분도 있고 아니면 20대나 30대에 뉴질랜드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젊었을 때 뉴질랜드에 10년, 20년을 있었어도 50살 이후에 안 살았으면 5년을 채워야 된다는 추가 조건인 거예요. 네. 그게 익셉션으로 50살 이후는 별도로 가는 게 아니라 추가 조건이기 때문에요. 늘 이제 그거를 잘 계산을 하셔야지 돼요. 네. 예, 근데 그 날짜 계산할 때 말이죠. 그 예. 뉴질랜드에 그 도착한 날짜가 있고 영주권이 딴 날짜가 있는데요. 영주권 딴 날짜부터는 아니겠죠. 도착한 날짜부터 치겠죠.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네. 그러니까 담당자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영주권을 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처음 뉴질랜드에 온 날부터 계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그 사람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담당자가 재량으로 약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라든가 이러면은 조금 이제 유하게 가고요. 경제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으면 조금 까다롭게 이제 영주권 받은 날부터로 왜냐하면은 퍼머넌트하게 뉴질랜드에 사는 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영주권 받은 날부터 해도 담당자가 잘못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왔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영주권을 받았는데도 틀리게 적용이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그래서, 경우가 가끔 있다는 얘기군요. 예. 네. 그분 상황에 따라서. 네. 예, 근데 뉴질랜드는 굉장히 합리적인 나라죠. 분명히 또 예외 조항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외는 있죠. 그러니까 해외에 오래 거주했어도 예외 받는 경우가 이제 선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외에 오래 계신 분들은 해외에 있었어도 뉴질랜드에 거주한 걸로 이제 포함을 시켜주고요. 군인이라든가 아니면 외교관이라든가 해서 해외 파병 나간다라든가 해외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해외에 오래 있었다고 그거를 피해를 받으면 안 그렇죠. 되니까 손해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거는 다 포함시키고 또 이제 선원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 배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경우도 누구나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뉴질랜드 배에서 일하시는 분들만.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호주에 소속된 배에 등록한 배에서 일하면은 안 되는 예, 거고요. 그 완전히 해외 취업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뉴질랜드 배에 소속이 된 데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뭐 원양어선 이런 거 굉장히 오래 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도 다 뉴질랜드 거주로 포함을 시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전문 의료 치료 이거 치료처 나가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 치료 같은 경우는 되게 까다로워서 해당이 되는 경우는 실제적으로는 요즘은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이제 의료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치료 때문에 받는 경우도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근데 그렇군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뉴질랜드에서 전혀 치료를 할 수 없어서 가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케이스가 많은 경우는 아니에요. 네, 실제적으로.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해외 봉사 활동도 이제 선교 사업의 그런 그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해외 봉사라든가 선교라든가 이런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서 한다고 해서 내가 그냥 가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뉴질랜드 정부에서 인지를 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은 뭐 그렇죠. 정말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고 그런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통은 가기 전에 그런 거를 한번 확인을 하셔야지 돼요. 많이 네. 물어보세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선교 사업으로 가는데 그러면은 그게 백그라운드부터 해서 그 뉴질랜드 그 정부에서 그러니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닌지를 꼭 미리 확인하셔야지 아 이거 뭐 된다고 돼 있 봉사하는 거 된다고 됐으니까 그러고 그냥 가셔겠다가 나중에 인정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꼭 그거를 했을 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금 받으시는 분들 이제 보통 슈퍼골드 카드는 자동으로 나옵니다. 예. 아, 자동 나옵니까? 예,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 없으세요. 근데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 65세가 됐는데 연금 받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별도로 신청하셔야지 돼요. 그런데 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슈퍼골드 카드는 이제 좀 내용이 또 그것도 많으니까 네. 그거는 다음 기회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아까 그 나이 계산했을 때 68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손 치더라도 65세만 되면은 슈퍼골드 카드가 나오는 건가요? 신청하면 아, 신청하면 나온다는 신청하면 얘기군요. 받으실 수 있으세요. 65세 그러니까 슈퍼골드 이상이 카드는 있어요? 거주 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치지 않고 영주권자이면서 뉴질랜드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이고 그다음에 뉴질랜드에서 거주하면서 65세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소득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걸 하나도 안 따지는 거기 때문에요. 그냥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금 자격이 되지 않아도 슈퍼골드 카드는 받으실 수 있으신 거죠. 네. 그 배우자는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는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만약에 배우자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격이 돼서 신청했을 때 연금이라든가 해서 포함을 시켰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될 수 있어요. 아,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연금에서 포함이 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연금이 안 되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연금을 배우자가 포함을 시켰을 때는 슈퍼골드 카드도 받으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되게 복잡해요. 그 부분이. 그래서 다음에 그건 설명드릴게요. 아, 예, 그렇군요. 네, 기대가 됩니다. 예, 그럼 그 연금은 그 신청 시기가 있을 텐데요. 예, 그건 또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연금은 프로세싱 하는 타임에 내가 오늘 신청했다고 내일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최하 한 3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한 달 정도 저희는 권해드려요. 3, 4주 전에 신청하시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 생일이 이제 어느 날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 전에 한 달 전 정도에는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너무 일찍 신청하면 또 안 돼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90일 이전에는 신청하면 안 돼요. 네. 3개월이 아직 한 4개월 남았는데 신청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개월 예. 이내에 네. 신청하면서 근데 생일이 만약에 지났는데 신청했어요. 몰라서 네. 자동으로 나오는 줄 안 거예요. 그러면은 신청한 날부터 이제 다시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네. 그 내 생일부터로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연금은. 네, 그렇군요. 예, 그런 네. 부분들. 그래서 미리 꼭 신청하시는 게 좋으세요. 한 달 정도 전에는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제 과연 그 연금 지급액이 얼마가 되는가 이것도 상당히 이제 궁금한데요. 예, 얼마가 이제 지급이 될까요? 예, 일단 이 연금 금액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싱글이냐, 그리고 싱글도 혼자 사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사느냐. 여기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는 배우자나 가족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누군가가 플랫메이트가 있든지 어떻든지 누군가가 같이 살면 다 누군가 같이 사는 걸로 포함이에요. 같이 산다는 거는 그 생활비를 공유한다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한 집에서 뭐 내가 플랫메이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 우리 집에 같이 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일부 비용을 다 이렇게 쉐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혼자 사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누군가 같이 내 집에 사느냐. 근데 단기 방문은 빼고요. 그러니까 아예 사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커플이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아니면은 파트너가 있는 경우 이제 배우자가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약간씩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네. 받으시는 금액이에요. 예, 그렇다면 그 케이스별로 이제 그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예, 금액이 이제 이 연금은 매해 4월 1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수당
그리고 모든 정부에서 지급하는 거는 대부분은 4월 1일에 바뀝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작년 같은 경우 중간에 한 번 더 바뀐 적은 있어요.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런 거고요. 대부분은 매해 4월 1일 날 바뀌는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2019년에 4월 1일자에 변경된 금액을 네. 알려드리면요. 원래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세금을 공제하고 받거든요. 연금도 네. 세금을 공제를 해요. 정부에 많은 분들이 정부에서 주는 거니까 세금 공제를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수당이든 뭐든 원래 금액은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세금 공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완전 싱글로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 원래 지급액은 지금 현재 475달러 42센트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수입이 있느냐 없느냐로 해서 텍스 코드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텍스 코드가 그냥 M이면은 411달러 15센트 받으실 수 있으세요. 네. 싱글인 경우요? 혼자 사시는 싱글로 혼자 경우에? 사는 경우. 네. 근데 싱글이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같이 사는 경우에는 요 금액이 조금 줄어요. 네. 그래서 세금 공제 전에 437불 14센트. 네. 그리고 만약에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요. 텍스 코드 M으로요. 379달러 52센트가 됩니다. 네. 그리고 부부로 이제 같이 살면서 두 사람 다 자격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세금 공제 전에 720달러 84센트고요. 세금 공제하고 나면 텍스 코드 M으로요. 632달러 54센트예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부부가 있는데 한 사람만 자격이 되는데 포함시킨 경우 있죠. 배우자를. 그러면은 약간 또 줄어요. 그래서 두 사람 합한 금액이 주당 682달러 86센트예요. 네.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601달러 22센트예요. 그렇게로 이제 지금 현재 금액입니다. 네. 지금 현재. 요것은 어떻게 그 연금 위에 수입이 있더라도 하여튼 이거는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세금 공제 전 금액은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네, 거예요. 그렇군요. 다른 수입이 있든 없든. 그렇기 때문에 뉴질랜드 연금은 인컴 테스트를 그러니까 인컴 테스트라 그러거든요. 다른 수입이 있느냐 없느냐 인컴 테스트를 하지 않는 수당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예외는 있습니다. 네, 예외가 그렇군요. 있어서 뭐 배우자가 해당이 안 되는데 포함시킨 경우에는 조금 이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그냥 텍스 코드가 달라질 뿐이에요. 다른 수입이 있느냐 없느냐로. 그렇기 때문에 뉴질랜드에서는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돼도 계속 일하시는 분들은 계속 일을 하세요. 세금만 조금 더 낼 뿐이지 네. 다른 거 연금 금액 자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냥 네. 쭉 일을 하세요.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렇군요. 예, 근데 그 부부가 있는데 이제 한 분이 뭐 한국에 계신다든가 오랫동안 그래서 이제 혼자만 신청할 경우 이럴 때는 연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그 커플 아까 말씀드린 두 분 다 자격되는 그 금액 720달러 84센트 있잖아요. 네. 그거의 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60달러 42센트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연금은 보통 2주마다 지급이 돼요. 이제 특별한 경우에 뭐 해외에 있다라든가 이런 경우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요. 대부분은 2주마다 지급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연금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포함시킬 경우, 예, 이 경우 좀 까다롭다던데요. 예, 어떻습니까? 예, 이 경우 이제 잘 계산을 잘 하셔야지 되는데 보통은 내가 계산할 필요 없이요. 어게인 인컴에서 해줘요. 네, 그러니까 그 신청하러 갔을 때 다 가봐야겠군요. 쓰고 나면은 그쪽에서 야 이거 안 하는 게 더 좋다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실제적으로는요. 그렇지만 내가 모르고 가는 것보다는 네. 알고 있는 게 나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두 분 합한 수입이 100달러가 넘으면은 조금씩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신청했을 때, 그러니까 계산이 이제 조금 복잡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당 수입이 연금 외에 300달러의 수입이 있어요. 그럼 100달러까지는 괜찮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달러를 빼고 나머지 금액이 200달러잖아요. 네. 그럼 그 200달러에 70센트를 뺍니다. 그래서 140달러를 공제하는 거예요. 네. 내가 받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풀 금액 있잖아요. 682달러 86센트. 이 금액에 그러니까서 140달러를 빼고 지급받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100불을 제외한 그 후에 수입의 70%를 공제한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겠군요. 그러니까 100달러까지 벌면은 그대로 똑같이 받으실 수 네. 있는데 100달러가 넘는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수입이 아주 많아서 한 600달러 뭐 이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배우자를 포함시키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공제가 네. 너무 많이 되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예,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 주당 수입이 얼마 이상 될 때 뭐 신청 하나마나
점수가 될까요? 신청 하나만하라기보다는 배우자를 포함시키는 게 예, 나은지 안 나은지를 네, 보는 그렇게 건데요. 되겠죠. 보통은 그냥 주당으로 보기보다는 연봉으로 이제 뭐 따지는데 지금 현재 2019년 현재 상태에서는요. 연간 수입이 29,152달러 69센트보다 많으면은요. 네. 배우자 포함시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정확하게 해마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워게니컴에 보면은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딱 넣으면은 네. 아니까는요. 배우자 포함시키지 않는 게 낫겠다고 이야기는 해줘요. 실제적으로는요. 네, 예. 그렇군요. 예. 예, 연금 외에 요즘 또 보니까 뭐 그밖에 수당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그쵸. 그러니까 그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요즘 이제 그 작년부터 시행된 거죠. 윈터 네. 에너지 페이먼트라고 해서 겨울에 추운데 이제 연료 때문에 사실은 여름보다는 겨울에 이제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난방비 때문에. 그런데 어떤 가정 같은 경우는 그 난방비를 감당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어려우신 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추가로 받으실 수 있고 만약에 렌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렌트 보조금이라고 많이 아시는데 네. 이제 사실은 렌트만이 아니라 대출이 있어도 받으실 수는 있으세요. 어코모데이션 서플리멘트라고 해서 주거 보조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리빙 어론 페이먼트라든가 아니면은 디서빌리티 얼라운스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은 담당자가 이야기는 해줘요. 이제 모르는 경우 이렇게 안 써가도 혹시 너 이런 거 있니 하고 좀 괜찮은 담당자들은요. 네. 상담하면서 물어봐요. 그런데 안 물어보는 사람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물어봅니다. 이런 거 있니 없니 하면서 다 물어보기 때문에요. 네. 알아서 이렇게 다 추가를 시켜줍니다. 해당이 되는 분들은. 네.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안 되지만. 네. 요즘 그 윈터 에너지 페이먼트에서 이제 돈이 나오는데요. 그게 얼마 나오죠? 그것도 이제 그 기간도 있고요. 네. 근데 해마다 기간이 정해져요. 그래서 2019년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요. 5월 1일부터 지급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이 되는 게 5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에 대한 해당되는 것만 받으실 수 있고요. 주당 31달러 82센트예요. 네. 그냥 한 가족에 나오는 게. 네. 그래서 상당히 그 함정인 금액 같네요. 그렇죠. 그래도 30%면. 꽤 많이 나오는 거죠. 요 네. 정도면은.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들 주당이면 한 달이면은 그래도 꽤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많이 이제 이렇게 좀 전기 요금을 감당할 수 있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뭐 본인의 뭐 신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도 물론 또 뭐 주의하고 또 연락을 또 해야겠죠. 그렇죠. 이런 거 안에서 피해 많이 보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꼭 네. 연락을 하셔야지 돼요. 내 생각에는 이거 별거 아니겠지 하는 것도 꼭 연락하셔야지 되는데 이제 특히 뭐 주소를 변경했다라든가 이런 경우 중요한 게 계속 혼자 사느냐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하고요. 또 만약에 주소를 변경했으면 렌트비라든가 이런 게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꼭 알리셔야지 되고 또 이제 개인 정보 만약에 내가 이름을 바꿨다라든가 아니면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그때 왜 바꾸지 하지만 그런 분도 계시니까 이제 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은행 갑자기 뭐 을 바꿨다라든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은 그런 걸 꼭 알려야지. 안 그러면 먼저 통장으로 계속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나는 못 받았잖아요, 돈을요. 그러니까 꼭 그런 통장 번호 바뀌었다라든가 이러면 알리셔야지 되고 이제 혼자 살다가 누구랑 같이 산다라든가 아니면 같이 살다가 헤어졌다라든가 이런 경우 그리고 이제 뭐 가족이랑 누가 오게 됐다라든가 여러 가지 작은 거라도 내가 이렇게 어떤 상황이 바뀌었으면 꼭 알리셔야지 되고 전화번호 같은 거 연락처 꼭 바뀌었으면 알려주셔야지. 안 그러면은 그쪽에서 연락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 줬잖아요. 바뀐 거를요. 네. 그런데 그쪽에서는 급한 일이 있어 전화했는데 계속 안 받았잖아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난 전화 못 받았어는 이유가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안 알렸으니까. 주소도 바뀌고 전화번호도 바뀌었는데 안 알리면은 그쪽에서 알 수 있지는 않으니까요. 네. 꼭 그런 거 잘 알리셔야지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뭐 재밌는 게 뉴질랜드나 호주도 그렇고 이 정도면 알 것 같은데 하는 거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데스 서티피켓 다 내고 그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장례식 보조금도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 다 받았어요. 근데 계속 수당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꼭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반드시 한 번 더 확인시키고 알리시는 게 좋으세요. 네. 왜 모르지? 하는데 알리셔야지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단기간 입원은 괜찮은데요. 장기간 입원하게 되면은 이게 호스피탈 레이시라고 해서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꼭 알리셔야지 되는데 상비월 이상 입원했을 때 13주 이상 입원했을 때 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주 장기간 입원하는 거 아니면은요.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런데 이게 65세 이상이면 이제 굉장히 그 노령으로 이제 할아버지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런 변동사항을 어떻게 연락을 줄까요? 요즘은 불행하게도 사실 전화번호는 있어요. 전화번호 있는데 전화 통화가 너무너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요즘은 많이 그걸 줄여서 인터넷으로 다 하라고 하는데 인터넷을 요즘 뭐 젊으신 연금 수령자 왜냐면 워낙 뭐 80대 이러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막 이제 연금 받으시는 65세 이쯤 되신 분들은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실제적으로. 그래서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도 전혀 못 하시는 분은 많거든요. 그 세대 자체가 컴퓨터를 배운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이제 어렵죠. 사실은 어려워서 방문해서 이제 얘기하고 알려주고 페이퍼를 작성하셔서 네. 나 컴퓨터 못한다 할 줄 모른다 해가지고 하시는 수밖에 없으세요. 그럴 때는 워크인컴을 방문하는 게 제일 좋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방문하시는 수밖에 없으세요. 근데 네. 요즘은 방문도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요. 그 좀 안 좋은 사고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이제 직원 보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방문이 좀 까다롭긴 해요. 그래서 신분증이라든가 이런 거 다 들고 가셔야지 될 겁니다. 네. 하여튼 뭐 온라인이 좀 힘들면은 직접 가서 이제 방문해서 고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봐야겠군요. 전화하셔도 되는데 전화가 너무 안 되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연금을 신청할 때 이제 해외 연금, 즉 이제 한국 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 문의가 되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 해외에서 받으시는 경우에 받으시는 금액만큼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어떤 거를 받느냐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뉴질랜드 정부에서 봤을 때 뉴질랜드 연금과 비슷한 기준이다라고 하면 그거 비슷한 기준이란 건 금액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의무적으로 냈느냐 안 냈느냐라든가 아니면은 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거냐 아니냐 이런 부분으로 해서 뉴질랜드 연금처럼 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이러면은요. 그 같은 금액만큼 공제할 수 있어요. 네. 그 그래서 얘기는 그 해외에서 받는 연금이 더 많다 그러면은 뉴질랜드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뉴질랜드 연금 금액보다 해외에서 받는 금액이 많으면은 전혀 못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조금 더 자세히 예.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뉴질랜드 그러니까 수당이나 연금 자격 받는 이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이제 다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기본 규정은 그래요. 기본 규정은 원 펜션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에서 받든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 분들은 부당하다라고 많이 하세요. 네. 근데 뉴질랜드 정부에서 이런 규정을 만들 때는 해외에서 온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자국민 보호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왜 뉴질랜드에서 사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아야지 되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뉴질랜드에서 태어나서 내내 뉴질랜드에서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단지 뉴질랜드에서 태어났지만 해외에 장기 거주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해외에서 내내 거주하다가 뉴질랜드에서 왔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받아야지 되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양쪽에서 받는데 왜 뉴질랜드에서만 살았다고 한쪽에서만 받아서 훨씬 더 적은 금액을 받아야지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만약 똑같이 같은 금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는데 한 사람이 뉴질랜드 이렇게 연금 자격이 돼요. 그리고 한 사람은 해외 연금 자격이 돼서 해외 연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분 합한 수입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분 다 자격이 될 때 $720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에서 그걸 넘느냐 안 넘느냐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외에서 $100 받으면요. 뉴질랜드 금액 $100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같은 네. 금액. 예. 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래요. 근데 네. 많이 불이익이다라고 왜 억울하다 이러시는 분 많으신데요. 그렇게 하면 뉴질랜드 사람 입장에서는 그 똑같이 그렇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서
나 다 내 임금에서 공제된 건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뉴질랜드 사시는 분들도 임금에서 다 공제돼서 그 세금을 굉장히 뉴질랜드 많이 내잖아요. 그 일부가 연금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뉴질랜드 사람들도 그만큼 연금이다라고 표시가 안 됐을 뿐인 거지. 공제될 때 그 중에 일부가 그 연금 기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네.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 배우자마가 이제 해외연금을 받을 경우, 예, 뉴질랜드 연금 지급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예를 조금 들면요. 이런 분도 계셨어요. 사실은 배우자는 뉴질랜드에 없어요. 네. 그리고 뉴질랜드 영주권자도 아니세요. 근데 이제 헤어지지는 않으신 건데 그런 경우에 이제 한국에서 만약에 배우자분이 연금을 받잖아요. 그것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좀 억울하다라고 그분도 많이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분은 좀 억울하긴 한데 어쨌든 규정이 현재 자체는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없는 거를 이렇게 이제 프로드나 이런 걸로 해서 할까봐 악용할까봐 그 규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이제 있는데 어떤 부부가 만약에 이제 남편이 이제 해외 연금을 뉴질랜드 달러로 계산했을 때 한 500달러 정도를 받아요. 그리고 부인이 이제 뉴질랜드 연금 자격에 대해서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뉴질랜드 연금 부부가 받는 경우에 720달러가 네. 84센트잖아요. 거기에서 500달러를 빼고 부부 둘이니까 나머지 금액을 받으시는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500달러 빼면 얼마 되죠? 그 220불 80센트, 네. 84센트. 예, 그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하여튼 뭐 뉴질랜드에서는 지급하는 금액만 지급하고 뭐 그 외의 거는 다 공제하겠다는 그렇죠. 얘기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혼자라도 남편분만 받고 부인은 안 받는데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만약에 한 1,000달러 정도 받아요. 그러면 어차피 자격이 안 된다는 네. 거죠. 예, 그렇다면 이제 뉴질랜드에 살다가 이제 해외 나가는 경우에 그때는 뉴질랜드 연금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받으실 수도 있고 이제 못 받으실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요. 근데 아예 못 받지는 않고요. 이제 거주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차이도 있고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 차이도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차이도 있고요. 근데 일단은 해외 여행 가시게 되면은 미리 해외 여행 간다라고 통보를 하시고 그러면은 얼마나 갈지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보통은 26주까지는 별 문제 없이 그냥 네. 계속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단기간 잠깐 방문하는 경우 4주 이내로 하는 경우는 옛날에는 한 일주일 갔다 오는 것도 다 알렸어야지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일이 많아져서 그런지 요즘은 4주 이내는 그냥 연금 같은 경우는 4주 이내로 갔다 오는 거는 안 알리고 그냥 갔다 오셔도 되는데 4주 이상 갈 것 같으면은 꼭 알리셔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26주까지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대로 나와요. 예, 근데 그 4주가 좀 지났는데 안 알리면 어떤 그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을까요? 보통은 그냥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워닝으로 끝나요. 네.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모르고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워닝 정도로 끝나고 두 번째 또 그러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금 그동안 받은 금액을 돌려내라라든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알리시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안전하게 내가 100% 그러니까 4주 이내에 돌아올 것 같으면은 안 알리고 가셔도 되는데 확실하지가 않으면은 네. 확실하지 않다. 내가 한 뭐 2달 정도 될 것 같다. 아니 그렇게 알리시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해외에 갔는데 갑자기 아팠어요. 원래는 3주 만에 돌아올 거였는데 갑자기 꼭 마지막 직전에 아파서 일주일을 병원에 입원해 있었단 말이에요. 병원에 입원하고 바로 비행기 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5주 만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뭐 병원에 입원한 그런 증명서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서 내가 사실 이렇게 아파서 사실 원래는 오려고 했었는데 그럼 그 플라이 스케줄 같은 거 처음에 다 있잖아요. 그런 거 변경했었던 거 이런 거 하면 첫 번째는 알리기만 내가 먼저 알리면은요 보통은 오케이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내가 알리지 않았을 때 이제 문제가 될 수는 있죠. 네. 예. 그런데 이제 한국 교민분들 중에는 이제 뭐 6개월은 여기 살아야 되고 6개월은 한국 가서 살고 이제 이렇게 해야만 연금이 나온다 그러는데요. 그 조건을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죠. 그게 잘못 알고 계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해외에 가셨을 때 단기간이라는 게 뉴질랜드에서는 이렇게 하도 장기간 여행을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26주까지 해외에 가 있는 경우에는 연금이 그대로 나오는데 26주가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금액이 변화가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 케이스별로 이제 그 전에 뉴질랜드에 얼마나 살았느냐 이런 걸로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질문 지금 하신 분 6개월 있다가 다시 뉴질랜드 돌아와서 6개월 있다가 또 나가고 이게 반복이 되면은요. 뉴질랜드 정부에 한 번 정도는 봐주죠. 네. 근데 그게 반복이 되면은 정말로 뉴질랜드에서 거주하는 거냐. 그거를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반복이 되면은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6개월 산다 그러면은 그 두세 번 그렇게 계속 하면은요. 정말로 뉴질랜드에서 거주하는 건 맞아 하고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실제적으로는요. 그 늘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정확하게 딱 쓰여져 있는 게 없는 약간의 그 사람들의 히스토리를 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전에 어떻게 했었는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보고서 결정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뉴질랜드에서 거주하면서 신청을 해야지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일이 65살 생일인데 오늘 뉴질랜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금 신청해요. 내내 십몇 년을 해외에 있다가 그러면은 10년을 해외에 있다가 그 거주 조건 다 만족시키고 딱 온 거예요. 그러면은 왔을 때 오자마자 당신이 내내 지난 몇 년 동안을 해외에 있었는데 당신이 뉴질랜드에 거주한다라는 걸 증명해라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만약에 65세 때부터 바로 받으실 거면 최소한 몇 달 전에 뉴질랜드 와서 정착한 거를 보여주셔야지 돼요. 네. 그래서 안 그러면은 그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정착한 거.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전에 한 6개월 정도 해외에 있다가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그건 한 번의 단기간의 방문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누구는 그러던데 누구는 나 아는 사람은 괜찮다던데 그게 나 아는 그 사람의 속 사정을 다 봐야지 되는 거지. 네. 그렇지 않고 그냥 그 한 케이스로만은 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네.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누구는 그렇다더라 하는데 그게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야지 되고요.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연금 외에 추가 보조금 받으실 수 있는 거 있다 했잖아요. 네. 그런 거는 똑같이 26주 나오진 않습니다. 그건 28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8일 이내로 단기 여행 가는 거 연금 같은 경우 안 알리셔도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다른 거를 받으시는 경우는 가능하면 알리시는 게 좋으세요. 추가 보조 받으면은요. 그리고 28일 동안 받으실 수 있는데 28일 넘으면은 그거는 나중에 만약에 실수라도 계속 지급이 됐잖아요. 그럼 나중에 돌려내셔야지 될 수도 네. 있습니다. 하여튼 뭐 해외 그 장기 그 치료할 때는 하여튼 26주가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군요. 그쵸. 예. 네. 예. 예, 그런데 이것이 그 모든 나라가 다 그런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예외가 있다고도 들었는데요. 예, 이제 모든 나라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뉴질랜드가 이제 일부 나라 사회보장 협약 맺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나라 그러니까 가깝게는 호주라든가 아니면은 영국이라든가 캐나다 뭐 여러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각각 그 조약 맺은 것대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요. 네. 그냥 일반적인 거랑 다르다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고 거의 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 그 나라 금액으로 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계산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손해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러니까 다른 해외 가는 거랑은 다르게 거의 비슷한 금액을 다 받으실 수는 있으세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 예, 이런 그 사회보장 협약을 받은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깝게는 오스트레일리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킹덤, 캐나다, 덴마크, 그리스 그리고 아일랜드 있고요. 그다음에 저지 있고 그다음에 또 네덜란드 있고요. 네, 여러 그렇군요. 나라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뉴질랜드하고 이제 패시픽 컨트리하고도 이제 굉장히 그 가까운데요. 그쪽은 뭐 어떻습니까? 그쪽으로 이제 그 22개국 퍼시픽 컨트리 나라 특별 조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로 가는 경우에도 약간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이주하는 경우에 다르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기간 여행 말고 완전히 네. 이주하는 경우에서 여기서 이주는 그 뭐 6개월 갔다 이런 건 아니고요. 1년 이상 거기에서 네. 거주할 목적으로 완전히 이주하는 경우에 이제 다르게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 사람이 그 전에 뉴질랜드에 얼마나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런 걸로 이제 복잡하게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약간은 이제
그런 나라로 가는 경우 특별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도 그냥 단기간 방문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26주까지의 단기간 방문은 똑같이 적용이 돼요. 예. 예, 근데 그 한국 분들이 이제 많이 뉴질랜드 사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사시려고 이제 다 가시는데요. 예.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럴 때는 연금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가시는 경우는요. 이제 달라지는데 처음 26주까지는 똑같이 나와요. 네. 그리고 그 26주가 지나고 나서부터 계산 방식이 복잡해지는데요. 요 경우는 그 사람이 20살부터 65살까지만입니다. 다른 거는 포함이 안 돼요. 20살부터 65살 사이가 45년이잖아요. 이 45년 중에 뉴질랜드에 얼마나 있었느냐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뉴질랜드에서 20살부터 65살까지 내내 살았어요. 그러면은 해외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풀로 다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약간 단기간의 여행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뉴질랜드 거주기 때문에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20살부터 65살 사이에 반을 살았어요. 그러면은 해외 갔을 때 반이 나오는 거예요. 26주까지는 똑같고요. 27주 차부터. 그렇게로 계산하시면 돼요. 이제 어떤 분들 이런 경우 있잖아요. 부모 초청으로 오셔서 65세 이후에 오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75세 돼서 연금 받으시면서 이제 해외 다시 한국 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뉴질랜드에 20살부터 65살 사이에 안 사셨단 네. 말이에요. 해당이 안 되겠네요. 그러면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계속 뉴질랜드에 계시면 풀 금액으로 받으실 수 있지만 이 거주 기간 때문에 못 받으실 수도 있으세요. 네. 여기 계신 이제 한국 분들이 한국 가서 이제 다시 사실 경우는 하여튼 20세에서 65세 중 그러니까 45년 중에 그 산 횟수만큼만 연금을 이제 준다는 얘기군요. 전혀 안 예.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 네. 전혀 안 나오진 않고요. 그래서 네. 얼마나 살았느냐에 따르고요. 또 해외에 계신 분들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돈을 받으시는 거를 계속 뉴질랜드 통장 살려놓고 뉴질랜드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해외 통장 알려줘서 해외로 입금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제 4주마다 받으실 수 있고요. 뉴질랜드 통장으로 받으시면 똑같이 2주마다 계속 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로 그냥 출금해서 쓰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죠. 선택이에요. 예, 이 경우도 아마 그 해외 봉사활동 이제 인도주의 사업에 이제 종사할 경우로 해주에 이제 이주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예.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미리 꼭 신청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제 아까 26주보다 조금 더 길게 3년이죠. 156주까지 가능합니다. 그 네, 경우에. 3년 동안은 이제 다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군요. 예. 네, 잠시 귀국하는 경우는 뭐 해당은 안 되겠죠. 그렇죠. 잠깐 귀국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해외에서 한 2, 3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뉴질랜드를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나 뉴질랜드 돌아왔다라고 해도 워게닝컴에서는 정말로 거주할 건지 아니면 한 달 후에 갈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착했다라는 뉴질랜드에 정착해서 살 거라는 증거를 보여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 증거를 다 제출을 해야지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뭐 렌트 계약서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보여주고 그러면 오케이가 돼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네. 프로세싱 기간이 좀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 예, 이 경우 이제 해외로 떠나기 전에도 물론 그 연금 신청을 해야겠죠. 그렇죠. 해외에서 받는 걸로 미리 신청하셔야지 되는데 요거는 이제 웰링턴 인터내셔널 팀에 신청을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프로세싱이 꽤 깁니다. 이제 어느 나라로 가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6주 전에는 하셔야지 돼요. 내가 출국하려고 생각한 날. 그러니까 일찍 하신 게 좋죠. 아무래도 안전하게 2달이나 요전에 그러니까 이미 결정을 했으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장기간으로 가거나 아니면 2주를 할 생각이면 오늘 결정해서 내일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해야지 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일찍 알리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지 제때 다 프로세싱이 되지 안 그러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예, 그런데 이런 그 연금 신청 서류는 어디서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워게닝컴 사무실 가셔서 받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이런 분들 계세요. 온라인 인터넷 이제 잘 못하시는 분들 워게닝컴 가시는 것도 어려우시고 이러면은 또 라이브러리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조금 도움받아서 다운받게 도와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럼 이제 프린트하면 수수료 내셔야지 되니까 그냥 워게닝컴 가셔서 받으신 게 아무래도 제일 낫겠죠. 네. 예. 온라인이 안 되면 이제 그러니까 방문해서 하는 게 제일 낫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그렇죠. 예. 예, 지금까지 이제 그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예, 이런 그 연금과 이제 다른 사항이 또 있을 때 분명히 또 인포나우에 연락하면은 예,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예, 다시 한번 그 연락처를 좀 일러주시죠. 예, 전화번호는 0800-869-007입니다.
예, 오늘 연금과 예, 그 외에 이제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은 큰 재산보다 값지고 명성은 은보다 금보다 낫다. 잠언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름은 큰 재산보다 값지고 명성은 은보다 금보다 낫다. 라는 성경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인포나우의 김혜정 상담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우성이었습니다. KCL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